박생강 기담집, 치킨으로 귀신 잡는 법. 첫 번째 이야기, 치킨과 차가운 귀신. 차가운 귀신을 잡으려면 뼈가 드러나고 살덩이가 조금 붙어있는 식은 치킨 한 덩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내가 자주 가는 이태원의 옛날식 치킨집 주인이었다. 튀긴 닭 냄새가 벽지에 밴 그곳은 테이블 3개 정도의 아주 작은 가게였다. 문을 열면 기름 냄새가 가득해 그대로 훅 프라이드 치킨의 품으로 뛰어드는 기분이었다. 그곳에서 튀겨주는 닭은 옛날식이어서 약간의 후추가 섞인 고운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격이었다. 사장은 튀긴 닭을 덥석덥석 뜯어 커다란 플라스틱 접시에 내주었다. 내 옛날 여자친구는 타원형의 그 접시가 어딘지 비행 접시를 닮았다고 했다. 접시의 끝은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에 엔진이 있었나 보네 라고 말했다. 양념, 치킨? 그런 것 따위는 취급하지 않았다. 오직 바삭바삭하게 튀긴 닭으로 승부를 보았다. 바삭한 튀김옷과 닭고기의 담백한 살점이 어우러지는 그 느낌은 안 먹어본 사람에게 설명이 힘들다. 이곳의 프라이드 치킨은 배달은 안 하지만 포장은 가능했다. 역시나 옛날식 튀긴 닭에 어울리게 누런 종이봉투에 튀긴 닭과 닭의 심장 같은 작은 소금 비닐봉지, 그리고 역시 비닐봉지에 담은 절임물을 주었다. 대단한 맛은 아니었다. 다만 그 튀긴 닭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느끼한 게 아니라 이상한 마법의 닭고기 수프를 먹은 듯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닭튀김 하나에 그런 맛을 내는 걸 보면 그 업계에서 장인은 장인이었다. 아, 잠깐 군침 좀 닦고. 내가 튀긴 닭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건 치킨의 달인에 관한 원고가 아니다. 나는 차가운 귀신에 대해 털어놓을 작정이다. 그러니까 치킨집 주인이 차가운 귀신 이야기를 한 날은 내가 혼자 가게를 방문했을 때였다. 나는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그녀의 기억을 모두 쌈 싸먹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귀신처럼 내게 들러붙곤 했다. 가끔씩 붉게 변하는 흰 목덜미로 내려오는 황금빛 머리카락, 엄지발톱에 바른 우유빛 매니큐어.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해도 그녀는 훅훅 내게 달려드는 것이었다. 헤어진 연인은 어느 순간부터 저주에 걸린 잠자리와 비슷하게 간질간질 내 주위를 맴돌았다. 긴 손가락 2개로 내 고환을 만지작대며 그리 말하기도 했다. 네 엔진은 여기에 있니? 가끔은 소개팅 자리에 나타나 소개팅녀 옆에서 긴 머리를 휘날리며 칼칼칼 비웃기도 했다. 그날도 역시 그 기분을 잊기 위해 혼자 이태원의 옛날식 치킨집을 찾았다. 반마리는 안 되나요, 아저씨? 나는 절임무보다도 무뚝뚝한 그에게 간곡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안 됩니다. 앞치마를 걸친 치킨집 주인은 맥주 피처찬을 들고 그리 말했다. 그는 뜨거운 한약을 식혀가며 마시듯 손에 쥔 맥주잔으로 작은 원을 그렸다. 평소에도 말이 없었지만 오랜만에 본 그는 더 냉랭하게 보였다. 서비스 정신. 그런 건 애초에 없는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눈빛까지 단호했다. 내가 닭을 훔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반마리만 먹겠다는 건데. 뭐야, 못 먹을 게 뭐야?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한 마리요, 목까지 전부. 그때까지는 내가 이 사장에게 차가운 귀신에 대해 들을 거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다.
나는 그저 쓸쓸히 닭만 뜯었다. 이 자그마한 치킨집에서 오롯이 홀로인 손님이 나였다. 기름진 입술로 입을 맞추던 옆 테이블 남녀 커플은 나를 더 쓸쓸하게 했다. 앞 테이블에는 야구 모자를 똑같이 뒤로 쓰고 똑같은 콧수염을 기른 거대한 게이 커플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닭 한 마리가 적다고 투덜대다 닭 날개뼈를 손에 쥐고 흔들며 트와이스의 낙낙을 흥얼거렸다. 나만 말없이 푸석한 닭가슴살을 씹고 또 씹었다. 배가 두둑해질 때는 그녀를 잊었지만 배가 터질 것 같은 순간에는 슬펐다. 튀긴 닭 한 마리를 둘로 나눌 때의 마음과 한 마리를 억지로 뱃속에 우겨 넣을 때의 마음은 진정 달랐다. 더구나 두 테이블의 커플들이 모두 떠난 뒤에도 퍼석퍼석한 닭가슴살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옆에 잘린 목 토막도 하나 덩그러니. 목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 먹다 남긴 가슴 살덩이를 보는 것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다리는 먹고 날개도 뼈째 씹었지만 몸통의 반을 먹다 턱 막힌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튀긴 닭 모가지에 구부러진 어딘가를 젓가락으로 툭툭 쳤다. 그때마다 내 감정 어딘가에 깊숙한 서러움을 건드리는 듯 했다. 텔레비전으로 메이저리그 경기만 보고 있는 줄 알았던 치킨집 사장이 힐끔 나를 보았다. 아마 한참 전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젓가락으로 닭목을 툭툭 치면서도 무언가 목덜미에 바늘이 꽂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다. 남은 치킨으로 뭘 할 수 있는 줄 알아? 냉동실에 얼려뒀다가 나중에 케첩 발라 프라이팬에 볶아 먹겠죠. 그는 물끄러미 나를 보았다. 그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살짝 겁이 날 정도였다. 어쩌면 그는 튀긴 닭의 장인 같은 마인드를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닭을 냉동했다 프라이팬에 볶는다는 사실만으로 분노하는지도 몰랐다. 더구나 나는 기초 양념을 다디단 토마토 범벅으로 만들어버릴 케첩까지 바르겠다고 했다. 닭집 사장은 왜 닭모가지를 치는 직업을 택했을까?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는 살인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욕망을 억누르기 위해 닭모가지 치는 직업을 택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런 나의 상상은 금방 다시 싸늘해졌다. 요즘에는 목이 잘린 생닭이 닭집으로 공수될 거라는 상식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정말 닭집 사장이 차가운 귀신에 대해 말할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제 곧 자정이 지나면 음력 2월 22일 차가운 귀신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지. 심지어 닭집 사장은 차가운 귀신의 꼴에 대해서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세상에 차가운 귀신이 커다란 얼음판 위에서 발이 시려 깡충깡충 뛰는 것 같은 꼴로 다가오다니.